정부가 오는 수요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이번 달 안에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방역 위험을 감수하는 절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수요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들도 다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모임과 행사도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 우리 생활이 이제 어떻게 좀 다시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역 수칙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꾸준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위생은 똑같이 하되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재개를 하고 그리고 모임이나 행사를 거의 다 못했었죠. 그런 모임 행사를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그런 하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말씀드린 방역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절충안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방역은 지켜야 되겠고 그 지침으로 31개 정도의 시설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될 준수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 인지를 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은 감염병 위기 단계는 지금 심각 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휴 이후의 상황을 보고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다른 나라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개학을 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예. 모임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올 확률이 있죠. 특히 코로나19의 특징상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2주 정도 연휴 후에 2주 정도의 잠복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환자 수가 더 늘지 않고 방역 범위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떤 그 감염병 위기 단계에 대한 하향을 고려해 볼 수가 있지만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6일 이후에 또 좀 다가오는 의미가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어버이 부모님들을 방문을 하실 텐데 이제 요양시설 같은 데 계신 부모님은 좀 방문을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에서 요양원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100여 명 사망자가 나온 것이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 자체가 취약계층이 많은 데다가 환자들 자체를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자분들이 본인이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으로도 감염을 충분히 시킬 수 있고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일부분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 요양시설은 당분간 영상통화나 전화로 조금 대치를 하고 좀 더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조금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과 관련한 어떤 시기라던가 방식이 이제 내일 또 발표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안전한 계약이 꼭 돼야 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학생들 자체가 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등하교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그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등하교를 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은 최소한으로 좀 단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학교에서나 집에서 등하교를 할 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손 씻기 위생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를 해주시고 만일에 학생이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코로나19에 준하는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이렇게 냄새를 못 맡거나 미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코로나19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등교를 좀 자제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같은 이제 어떤 생활 방역의 전환 근거로 방역 당국은 환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 또 전파 경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방역 범위 내에 있고 우리가 전파 경로를 아는 곳에 있다면 그쪽을 우리가 방역을 할
감소할 수가 있지만 확진자 수가 적더라도 그 감염 경로나 전파되는 그 경로를 모르게 되면은 방역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의미로서 전파 경로나 방역 범위 내 환자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 또 의료기관 외래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접촉자가 그럼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걸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 유입 환자의 확진자가 되고 있죠. 네. 그것은 공항에서 검역을 해서 나오는 거고 또 그 후에 자가격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전수조사에 준하는 검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증상이 없지만 전수조사에서 검사에서 확인이 된 경우고 지금 해외 입국자 쿠웨이트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도 보면 전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에서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줄더라도 네. 국내 감염자가 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검사를 안 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무증상 감염이 이게 10배에서 55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높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지금 다중시설이나 이런 모임을 재개를 하지만 우리가 다중시설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 반드시 꼭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연휴 기간과 맞물려서 이제 전국 곳곳으로 여행객이 몰리고 있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또 염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제주도하고 동해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예. 거의 3개월을 여행을 못 하셨기 때문에 네. 이 황금 연휴를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곳에 몰리게 되죠. 식당도 한 곳에 몰리게 되고 비행기나 버스나 그런 데도 많은 일반인들이 같이 공유를 하시게 되는데 가능하면 그 식당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셔야겠죠. 가능하면. 그리고 어떤 쇼핑몰에 가서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모임도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 유지를 해주시고 비행기나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후에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코로나19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 대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이 생활 방역의 중요성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생활에 참 여러 가지들 좀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안에 비닐 칸막이 같은 걸 또 설치를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모바일 문진표가 또 등장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전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들어갈 때 문진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진표를 작성을 할 때 볼펜을 다 공유를 하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제가 걱정을 좀 한 게 다 똑같은 분들이 하나를 쓰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문진표 같은 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진을 찍어서 제 명패를 찍어서 그냥 보여드려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한다든지 손목 밴드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국민들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좀 제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시설이나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러한 사태에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좀 국민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오늘 확진자 가운데 이제 사망자 한 분이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79세 여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질본에서는 고혈압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사망자 수가 이제 66%로 좀 높았다라는 집계가 있어서 이 고혈압 환자들은 특히 어떤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가장 위험인자로 연구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19의 그 단백질이 있는 부분이 인간 세포, 인체에 침투를 할 때에는 그 AC2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예. 그 수용체하고 이 단백질이 열쇠 자물쇠로 작용을 해요. 그 열어주거든요. 그 열어서 들어가는데 그 AC2라는 수용체가 심장이나 폐에는 물론 많지만 심장세포하고 혈관 내피세포에 대단히 많이 분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격을 받기가 쉽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이 위험인자가 높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내가 고혈압 약을 먹는데 그 AC2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혈압약 중에 대단히 많은 부분이 그것을 차단하는 약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부 환자들께서는 걱정을 해서 내가 혈압약을 바꿔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지만 최근 연구들이 아주 좋은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혈압약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약제들이 어떤 혈관 수축이라든지 염증을 조절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복용하시는 혈압약은 잘 복용을 하시고요. 네.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혈압 환자들이 흡연을 하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더 위험 인자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연이라든지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고혈압 환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요즘 이 주목을 상당히 좀 받으면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렘데시비르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긴급 사용을 이제 승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적용이 되려면 어떤 절차라든지 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환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중환자 치사율이 거의 6%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응급으로 이제 승인을 해준 거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중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임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 네. 그거를 보고서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렘데시비르란 약제 자체가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한 4일 정도를 그 회복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되어 있고 네. 치사율은 3.6%를 감소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뭐 4일 정도가 중환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중환자한테 4일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대단히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승인을 한 거고 물론 이 약제는 완치제가 아니라 네. 증상을 조금 더 빨리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타미플루 같은 그런 작용, 독감의 타미플루 같은 그런 작용을 예. 조금 기대하는 약물이고 앞으로 더 좋은 약물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약물 중에는 유일하게 좀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국내 임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자, 뭐 세계 곳곳은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가운데 봉쇄 조치를 완화하거나 뭐 일부에서는 뭐 골프장을 연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완화 조치를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데모도 막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미국은 월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골프장도 많이 가시는데 뭐 골프장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또 걸어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고서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방역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잠복기라든지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이런 코로나19의 특징을 감안을 하셔서 이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처럼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